2026학년도 수능 수학 21번 문제입니다. 수능 수학 공통 문제들 중 오답률 1위인 초고난도 문제죠. 이 문제에서 고전하신 분들 어디서 막히셨는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아마 gx의 연속성에서 ft는 0을 도출했을 거고 가 조건에서 f0은 f2는 0이라는 것도 찾았겠죠. 그럼 나 조건의 이 식의 개형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정리하면 대충 V자로 생긴 그래프고 끊어진 지점이 fx는 0의 근 중 하나겠죠? 잠깐만. 그런데 그래프의 가지수가 왜 이렇게 많죠? 근 위치에 따라, 그리고 꺾이는 지점에 따라,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 그래프가 수없이 바뀌잖아요.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 저 괴물 같은 나 조건을 따져보라고요? g-1이랑 g1의 값도 바뀌는데요? 아닐 텐데 앞에서 뭘 더 따지고 왔어야 했나요? 근데 이렇게 V자가 나오는 건 맞긴 한가요? 정말 이걸 다 따지라고요? 여기까지 맞나? 앞에서 뭘 더 얻었어야 했나? 뭐지? 이러셨죠? 이렇게 허둥지둥하다가는 시간만 뺏기고 시험 종료령 울립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필연적 과정만으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있고 gx가 이렇게 x는 t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뒤집는 함수네요. 그렇게 정의된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 이런 조건은 보통 대부분 지점에서 무의미합니다. x는 t에서 연속인 것만 유의미하겠죠. gx가 x는 t에서 연속이라면 ft는 0이어야겠죠. 박스 안을 계속 읽어보죠. 가조건, 이 극한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극한식 속에 분모와 분자가 각각 수렴하니까 분모가 0이 될 때만 고려해도 충분합니다. a가 0, 2일 때 분모가 0이 되고 이때 분자도 0이어야 하기 때문에 g0은 g2는 0입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를 이용하면 gx가 0일 때 fx도 0이니까 fx의 식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지요. 이때 p는 양수이고 ft는 0이니까 t의 값은 0 또는 2 또는 r입니다. 여기서 gx의 연속성과 가 조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정보 안에 포함되죠. 그러니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해진 정보는 없애버릴게요. 21번 문제의 본체는 바로 이 나 조건입니다. 이 극한식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의 집합이 제시되었네요. 이 단 조건은 집합을 원소나일법으로 제시하기 위한 가정일 뿐이고요. 실수 a에 대하여 ha를 이렇게 정의하면 나 조건의 이 부분은 HM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HA의 식을 정리해볼까요? GX의 정의에 의해 HA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호가 이쪽에 붙은 것은 GX의 정의에서 등호 위치 때문이 아니고 우극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구한 fx의 식을 대입한 뒤 약분하고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a를 이제 x로 바꿔 써볼게요. 그러면 새 함수 hx를 얻었습니다. 이 함수의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이 단 2개 존재한다는 것에 집중합시다. p는 반드시 양수니까 hx의 부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면 잠시 p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마음의 눈으로 hx의 그래프를 굴려보죠. 먼저 t가 0인 경우 hm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2개려면 이렇게 r이 2보다 크고 3 이하여야겠네요. 이때 m의 값의 집합은 1, 2입니다. t가 2인 경우는 hm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2개이려면 이렇게 r이 3보다 크고 4 이하여야겠네요. 그리고 m의 값의 집합은 2, 3입니다. 마지막으로 t가 r인 경우는 hm이 음수인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날려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값이 모두 양수라는 것에 집중해봅시다. 그럼 g-1은 양수, g1은 음수여야겠죠? 그런데 두 경우 모두 r이 2보다 크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항상 f-1은 음수, f1은 양수네요. 여기서 g-1이 양수, g1이 음수가 되게 하려면 t의 값이 1보다 커서 f-1과 f1의 부호가 둘 다 반대가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러면 t가 0이 될 수 없으니 t는 2일 수밖에 없겠네요. gx의 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번엔 자연수 m의 집합의 원소를 정리해 볼게요. gx의 식을 이용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 중 하나는 2, 하나는 3이라는 거겠죠? 아래값이 3보다 크고 4 이하니까 아까 구한 두 식의 범위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p는 0보다 크니까 여기서 두 식의 대소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두 식을 나눠서 p를 약분하면 아래값을 구할 수 있고 아래값을 대입하면 p의 값도 구해집니다. 그러면 gx의 식이 이렇게 확정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g-5였으므로 계산하면 답은 65입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해 보였죠?
하지만 핵심은 서너 단계 정도로 요약됩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면서 특별한 발상이 있었는지에 집중해보세요. GX의 연속 조건 및 가조건을 해석한 결과는 이러했고요. 야조건만 남았죠. 이 극한식을 파악하기 위해 GX의 식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었었고요. 이게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2개이도록 y는 hx의 그래프를 마음의 눈으로 굴려보면서 가능한 조합을 얻었죠. 집합의 두 원소가 모두 양수임에 주목했더니 1의 경우는 배제되고 2의 경우만 가능함도 알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집합이 집합 2, 3과 같도록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답을 얻을 수 있었죠. 가만 보면 발상은 전혀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의 연속일 뿐입니다. 22번 문제처럼 식골 맞춰보다가 하는 포인트는 없잖아요. 그저 문제 호흡만 길어졌을 뿐인데 몇 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괴리의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리력 이슈입니다. 이 문제처럼 호흡이 긴 문제는 100% 확신을 가져야만 계속해서 논리를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100%가 아니면 호흡이 길어짐에 따라 정확도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논리를 의심하며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력이 좋아지면 문제의 정확한 구조를 인식하며 진행할 수 있어 더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괴리의 두 번째 이유, 문제 해결력 이슈입니다. 이 문제를 못 푼 대부분은 정보량이 과잉 밀집된 이 나 조건 앞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가끔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전체 그림을 조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는 뭉친 정보를 해체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나 조건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정보를 분산시켜서 출제됐다면 정답률이 5배는 올라갔을걸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여러분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집요하게 파고드십시오. 수학한수 채널의 강력한 시각 자료는 여러분의 논리적인 직관의 형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영상으로 좋은 팁 많이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주신다면 꿀팁 놓치지 않고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